네, 이산수학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 동영상 강의입니다. 오늘은 로직 파트고요. 네, 스테이트먼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직 파트가 좀 여러 개로 구성이 될 거예요. 로직은 좀 큰 제목이고 사실상 스테이트먼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스테이트먼트는 여러분이 다 그 중고등학교 때 내가 수학을 어디서부터 싫어하게 됐느냐? 그러면 명제와 집합부터 집합과 명제부터 싫어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첫 단원이잖아요. 왜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는 한번 교과과정 그 연구하느라고 서점에 가서 고등학교 수학책 개념 원리였나를 들여다본 것 같은데 요즘 좀 본지 오래되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네, 집합과 명제가 맨 앞이었는데 그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고 뭐 이산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게 어떤 논리학의 기초가 된다는 거는 확실한데 그 고교 수학의 다른 파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이렇게 좀 약간 추상적인 얘기들도 좀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서 약간 멍해지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그 거기서부터 수학을 싫어해져 버려서 그 다음 단원을 좀 버린 거는 좀 아쉽긴 해요. 사실 그거 아니라도 계속 해나갈 그러니까 연관성이 크게 높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극복하고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반대로 거기서부터 포기를 했더라도 어쨌든 좀 들여다보다가 포기를 할 테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집합과 명제에는 좀 익숙한 편일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갖고 그 여러 개의 이산수학 책들을 제가 국내외 책들을 뭐 트레일러나 줌에서 제가 언급했던 다양한 수학 책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이 그 한 파트별로 명제면 명제, 집합이면 집합별로 뭐 또 추론 파트까지 뭐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면서 양이 되게 많아지는 걸 느꼈는데 다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고 배우면 좋은 내용들이지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특히나 집합과 명제가 거의 한 덩어리인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 깊게 들어가고 또 하면서 사실상 겹치는데 또 다른 얘기들을 이게 반복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교차해서 명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짧게 제 입장에서 짧게 다루고 바로 집합을 엎어서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이렇게 합치는 그런 커리큘럼은 나름대로는 만들어 봤습니다. 어, 썰이 길어진다는 건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다른 교과서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지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거니까 이제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고 나름대로는 그러나 이전에 강의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원래 드디어 실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대도 되고 그래요. 네, 제가 제 의도가 성공을 할지 실패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나? 실패를 할지는 어쨌든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아, 밑에 자막은 모니터에 대한 얘기예요. 모니터요? 모니터는 다다익선, 거거익선이에요. 그렇죠. TV와 모니터 화면으로 된 것은 무조건 크고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K 모니터 2개, QHD 모니터는 세로로 피벗으로 쓰고 타블렛 쓰니까 모니터 4개를 연결하고 있어요. 제 그래픽 카드가 아마 딱 4개인가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4개 쓰는데 예전에 제가 그 회사 다닐 때는 첫 회사에서는 그 증권회사였는데 모니터 10개 썼어요. 10개. 그 요즘 되게 유명한 그 유튜버인 슈카월드의 슈카 그분이 막 모니터 엄청 많은 거 보고 이제 부러워서 멋있어서 자기도 트레이더 시켜달라고 해서 트레이더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그게 체질에 되게 잘 맞으셨나 본데 저도 되게 좋아 보여서 그 트레이더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모니터 10개 보고 있으면 어우 막 눈 아프고 나중에는 하나만 보게 되고 네.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 뭐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대학원에 있을 때도 원래 좀 그랬으니까 네, 지금도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썰은 그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죠. 스테이트먼트 프로포지션입니다. 어이구, 이게 왜 클릭이 안 되니? 네. 스테이트먼트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 명제입니다. 프로포지션이라고도 해요. 그 프로포지션이 영어에서 뭔가 이렇게 그 주장, 정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제안,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예. I'll give you a proposition. 예. 어떤 내가 proposition 약속, 어떤 뭐 내 제안, 선언을 하지,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 스테이트먼트도 마찬가지. 스테이트먼트도 선언 이런 뜻인데, 둘 다 명제를 뜻하는 영어고, 그게 꼭 어느 게 어느 거다, 어느 게 먼저다, 우선이다,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익숙한 스테이트먼트로 일단 쓰고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를 정의를 해보죠. 스테이트먼트 혹은 proposition, 명제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sentence that is true or false but not both. 정확히는 but not both at the same time 이라고 해야 됩니다.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참이거나 거짓이지만 동시에 둘 다일 수는 없는 어떤 문장을 우리가 명제 스테이트먼트라고 한다. 이건 뭐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어떤 문장을 의미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명제를 표현할 때는 문자, 이렇게 소문자로 써요. 나중에 이제 뭐 그 수러가 포함된 명제 큰 거는 이제 대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소문자로 쓰고, 뭐 이것도 그냥 습관이죠. 습관인데 PQ부터 써요. PQRS 이렇게 씁니다. 일반 변수들을 우리가 XY부터 쓰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그 상수, 숫자를 그냥 문자로 표현할 때는 A, B, C, D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아무 그 소문자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5는 3보다 크다, 이런 건 명제죠. 참인 명제입니다. Sunrise in the west, sunrises in the west.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이건 거짓인 명제고요. x가 5보다 작다. 이거는 아직은 명제가 아닙니다. 이게 명제가 될 수 있는 x가 정해지면 어디 어디에서는 그 수로는 뭐 명제가 된다, 이런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quantitative statement는 안 배웠으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진리값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값, truth value, truth가 참 거짓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리값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true or false,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뭐 truth or false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참, 거짓. 그래서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명제에 대해서 T 혹은 F가 한 번에 한 값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달라. 예를 들어 x가 5보다 작다는, 이건 x가 정해지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지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죠. 네.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복합 명제입니다. 컴파운드는 뭐가 여러 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때 컴파운드라고 그래요. 네. 영어 요즘도 그런 거 배우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뭐 성문종합 영어, 맨투맨 영어가, 그때 뭐 능률 영어 처음 나오긴 했는데, 요즘 뭐 경선식 영단어가 그때 저희 때도 다른 이름으로 있었어요. 뭐 이상한 식으로 그 단어 외우는 거 있잖아요. 어거지로 발음 끼워 맞추는 거. 뭐 아무튼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전 세대는 맨투맨이나 뭐 성문종합 영어 보면은 문장 구조만 엄청나게 이제 이런 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복문이라고 해서 컴파운드 센텐스 뭐 이런 거 배웠을 때 컴파운드인데요. 정말 쓸데없는 라떼 스토리였고요. 나이가 들면 라떼 스토리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라떼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내 라떼에 맞춰서 너희들도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게 지나치지만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세대의 얘기를 이해받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문화가 여러분들이 40, 50대가 됐을 때 젊은 세대, 더 어린 세대가 보면 그냥 또 라떼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폭력적인 어떤 강압적인 어떤 행동만 하지 않으면 뭐
네,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라는 건지.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복합 명제는 combination of statements 명제가 여러 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P and Q, P이고 Q이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혹은 Q or R, Q라는 명제와 R이라는 명제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복합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 명제는 보통 대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P and Q 전체를, 그러니까 뭐 P를 X and Y를 전체를 P로 쓰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그냥 소문자로 써도 되는데 뭐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구분에 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습관 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연산입니다. 숫자에 대해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뭐 이런 게 있듯이 이 명제에 대해서 논리에 있어서도 연산,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오퍼레이션, 연산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오퍼레이터를 보통 연산자라고 하죠. 네. 오퍼레이터 연산자의 종류와 그 심볼, 기호와 설명을 옆에다 적어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거고요.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사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뭐 거의 다 커버가 돼요. 나머지는 또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혹시 작년 자료들 보거나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헷갈릴까봐 이제 표시해 둬야 되는 게 있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요 기호 tilde를 썼어요. 이게 수잔나 앱 교수님 책을 이제 베이스로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not negation, not 이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요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대부분의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생긴 꺽쇠를 쓰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기역자 비슷한데 좀 긴 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앞으로 주로 쓸 거예요. 근데 물결 표시가 있다, 만약에 간혹 나온다, 혹은 옛날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게 있다, 그러면 아 이건 not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escription은 그냥 not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and or, and는 이렇게 소습 모양이고 or은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이런 기호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집합 나올 때 또 얘기하겠지만 교집합, 합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거의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exclusive or, 배타적 OR이라고 해서 XOR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요거는 기호가 재밌죠. 덧셈에다가 바깥에 동그라미가 있는 건데요. 요건 잠시 후에 뭐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으로 그냥 선만 그은 걸 NAND, AND 한 다음에 다시 not을 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화살표 그은 거를 NOR, OR 한 다음에 not을 취한 겁니다. 얘들은 이름이 별명이라고 해요. 이걸 만든 그 학자의 이름이 붙긴 해요. 요거를 셰퍼스트로크라고 부르고, 요거를 피어스 에로우라고 부릅니다. 피어스라는 학자가 만든 화살표, 위에는 셰퍼라는 학자가 만든 선, 뭐 이렇게 부릅니다. 스트로크는 선 혹은 선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별 대단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 붙여준 거예요. 원래 뭘 새로 발견하면 그 이름 붙여줍니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뭐 새로운 화합물이나 뭐 분자들이나 뭐 몸의 어떤 구조나 이런 걸 밝혀내면 자기 이름 붙여요. 네, 그런 업적을 내신 과학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명제에서는 이퀄을 써도 뭐 대체로 알아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거다, 이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요 세 개짜리를 씁니다. equivalent, 동등하다라는 뜻인데 곧 잠시 후에 볼게요. P라는 명제가 뭘 나타내냐면 apple is red, 사과가 빨갛다라는 명제라는 거예요. P라는 기호가. 그러면 뭐 참인 명제겠죠. 안 봤지만. 그럼 Q는 banana 자, 아주 친숙한 발음이 나왔죠. Banana is yellow, banana is yellow.
바나나가 노란색이다 라는 명제가 이제 Q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pple is red and banana is yellow 이러면 P and Q니까 여기 and가 들어가니까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뭐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쑥쑥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요 기호들 정도는 진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작년과 좀 달라져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요 오더인데요. 그 로직 기호에서는 사실은 and랑 or의 선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 논리학만 가르치는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수학책에서는 이 오더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and와 or 사이에 선우가 없다. 먼저 나오는 걸 무조건 우선적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책을 그 레퍼런스로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집합이나 로직에서는 그게 맞는데 나중에 이제 불리언 엘지브라로 넘어가면 그게 또 안 맞아요. 불리언 엘지브라에서는 이 and를 우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제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그 세 가지를 다 통일을 하자라고 한 게, 작년 문제를 조금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통일을 해서 괄호가 있으면 당연히 괄호 먼저 하고, not이 있으면 not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and와 or 순서로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or 말고 다른 연상기호 있으면 그건 더 뒤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and or이 있기 때문에 교집합 합집합도 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모두 다 똑같은 이런 오더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뒤에 붙고요. 순서가 이런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루스 밸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트루스 테이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트루스 테이블은 뭐 아까 트루스 밸류가 진리 값이었으니까 이거는 진리 표가 되겠죠. 네, 진리 값을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showing all possible cases,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showing. 그러니까 요게 그냥 정이에요. 버튼 누르면 뭐 되나?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네. with truth values for statement니까 명제에 대해서 truth values, 진리 값으로 모든 케이스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input output structure예요. 이런 값들이 들어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구조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put은 truth value of components, simple statement가 보통 그 입력 값이 돼요. 그러니까 simple statement, 그러니까 compound statement가 아닌 이상 보통 이 진리표 truth table이 필요하진 않아요. 되게 복잡한 연산 오퍼레이션이 막 들어가 있는 and, or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전체 복합 명제 큰 거에 대해서 얘가 tf를 어떤 경우에 t를 갖고 어떤 경우에 f를 갖는지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쭉 정리해서 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truth value of components라 그래서 그 이 simple statement가 연산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면 p, and, q, or, r 막 이렇게 있으면 각각이 t나 f를 가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얘가 t거나 얘가 f거나 얘가 t거나 f거나. 그래서 그 경우들을 쫙 적어 놓고 그게 인풋 값이 되고, 얘가 t고 얘가 t고 얘가 t일 때 얘는 무슨 값이 되나 이런 걸 계산하는 겁니다. 다 t면 이 전체도 t겠죠. 그래서 이게 인풋이 되고 이게 아웃풋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웃풋은 이 전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의 트루스 밸류가 되는 거고요.
얘가 아웃풋이 되고 여기가 아웃풋, 여기가 인풋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이제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하나씩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not, negation 케이스를 한번 보죠. negation, 부정이라고 이제 그냥 not, 아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아는 요 기호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기역처럼 생긴. 그래서 not p라는 놈이 어떤 아웃풋을 가질 거냐를 보자는 거죠. 어떤 아웃풋이 될 거냐. 아웃풋 대상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인풋은 얘입니다. 이 복합 명제 not p라는 전체 명제에서 입력값으로 쓸 건 p밖에 없어요. t나 f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p밖에 없어요. not은 뭐 말 그대로 연산자, 기호니까 안 변해요. 그죠? 그러면 t와 f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p라는 명제가 true인 경우가 있고 false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true일 수도 있고 true를 다 적으셔도 되고 그냥 t만 적으셔도 돼요. 나중엔 그냥 뭐 다르게 적는 방법도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t 혹은 f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표시합니다. all possible cases,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쓰라 그랬으니까 t, f를 다 씁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p가 t면 not p는 f가 되겠죠. false가 되겠죠. 반대로 p가 f, 거짓이면 not p는 true, 참이 되겠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얘가 t면은 얘는 false다. 그러니까 p와 not p가 t일 때, p가 이 값일 때 not p는 무슨 값이 되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가로로 이렇게 같은 경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경우를 하나 보죠. 아웃풋 이렇게 적고 가운데는 없다고 우선 무시하세요. 이제 이 경우는 가운데는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시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not p에다가 한 번 더 죄송합니다. 가운데가 아니고 여기가 없다고 보는 거죠. 여기가 없다고 보고 여기를 인풋으로 한번 봐보죠. 인풋으로 봐보면 not p도 역시 true 혹은 false 두 가지 경우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 보통은 true부터 쓰지만 false부터 썼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니까 우선 나도 보죠. 귀찮으니까. 그러면 not 그 다음에 또 not p는 요 전체에다가 앞에다 not을 붙인 거니까 false면 true가 되고 true면 false가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봤더니 그러면 p 입장에서는 이제 가운데가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p 입장에서는 p가 true일 때는 not p도 true고 p가 false일 때는 not p도 false구나. 서로 같구나. 얘가 입력되면 얘가 나오는구나. 요런 입력에 대해서 요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not p는 p와 같다. 동등하다. 라는 결론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요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트루스 테이블이에요. 이게 제일 간단한 경우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AND와 OR입니다. AND를 conjunction, OR을 disjunction이라고 불러요. 논리학에서. 몰라도 우리 그냥 AND와 OR이라고 하면 됩니다. P와 Q가 이제 있어야지 뭐 AND나 OR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으로 삼은 게 P and Q입니다. 우선 OR은 생각하지 말고 P and Q만 생각해 봅시다. 그랬더니 여기에 인풋 값으로 쓰일 만한 simple statement가 두 개 있어요. P와 Q죠. 그러면 P가 true이거나 false일 수 있고 Q가 true이거나 false가 될 수 있으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4가지 경우를 다 적어봐야 됩니다. 즉 true true, 제가 이제 이걸 지겹도록 얘기할 텐데 그냥 리듬처럼 리듬 타듯이 그냥 여러분 따라하세요. 둘 다 true, 얘는 true인데 false, false인데 true, false false,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 거죠. true true, tru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TT, TFF, TFF, 뭐 제가 뭐 어떤 식으로든 부를 겁니다. 네,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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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네. 갑자기 옛날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뭐 되게 간단하죠. P가 true일 때 Q가 true이거나 false일 수 있고, P가 false일 때 Q가 true이거나 false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입력값이 하나 더 있으면 PQR로 된 복합 명제에 대해서 truth table을 만들려면 경우의 수가 8개가 되겠죠. 네. 이 전체에 대해서 R이 true일 경우, R이 false일 경우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만들면 이제 뭐 AND는 말 그대로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예요. 둘 다 true일 때만 true니까 true일 때만 true가 되고, 나머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TFFF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네. 반대로 이제 얘를 무시하고 얘가 아웃풋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P or Q도 P와 Q 두 가지의 입력값을 가지니까 PQ에 대해서 모든 가지수를 다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TTTF, FTFF. 그런 다음에 O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혹은이라고 했으니까 P 혹은 Q,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는 경우를 따지려면 TT, 여기 T 있으니까 됐고, TF, T 있으니까 됐고, FT, T 있으니까 됐고, 여기만 FF로 없으니까 이쪽만 F가 되고 나머지는 다 T가 됩니다. TTT, F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AND와 OR의 truth table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좀 색다른 놈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얘가 여러분들을 좀 괴롭힐 텐데요. exclusive OR입니다. 네, exclusive OR. XOR이라고 부르는데, exclusive의 뜻이 배타적이라는 뜻이에요. 배타적.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미드를 많이 보거나 미국 방송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이 단어를 언제 볼 수 있냐면 특종이에요. 특종. 네. 뭐 독점 공개 뭐 이런 거 할 때 다른 방송사나 신문사에서는 안 나오고 우리 방송사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개한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독점적이다. 말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렇게 쓰는데 원래 이제 영어에서는 그걸 exclusive라 그래요. exclusive. 네. 우리 회사만 배타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네, exclusive. 배타적이라는 말은 방금 말했다시피 남에게는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남을 배척하는 거니까 남이랑 달라야 돼. 나는 얘가 싫어. 이거 아니면 이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아는 오아니까 이거 혹은 저건데 배타적인 오아니까 둘이 서로 달라요. 둘이 서로 다르면 괜찮고 둘이 같으면 싫은 거야. 그래서 결론부터 보면 FTTF로 끝나야 돼요. 아까 말한 입력값은 똑같아요. TTTF, FTFF인데 TT 똑같으니까 false야. TF 서로 다르니까 true. FT 서로 다르니까 true. FF 똑같으니까 false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FTTF죠.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라고 P exclusive O와 요 기호라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냐? 그렇진 않고 이걸 정의를 따로 해요. 이걸 풀어서 쓰면 P or Q에다가 and P and Q에다가 not을 붙인 거를 이렇게 and로 엮어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FTTF가 이런 형태로 되는지 이 계산을 통해서 얻어지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죠. 이게 갑자기 레벨 1에서 한 레벨 3로 확 뛰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러니까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 번 보고 또 뒷부분 다시 보고 나서 또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계속 이제 이런 형태를 반복할 거니까 갑자기 뭐 1 더하기 1은 2 하다가 갑자기 3 곱하기 5로 넘어가는 느낌이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보면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여기에 오른쪽에 정의된 걸 보면
첫 번째 PORQ가 있고 P&Q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낫도 붙여야 되니까 하나씩 보죠. PORQ부터 보겠습니다. PORQ. PORQ는 우리가 알아요. 위에 이미 하나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때그때 확인을 해도 돼요. PORQ니까 TT면 T고 TF면 T고 FT면 T고 FF니까 이 경우만 F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AND랑 OR 정도, AND OR, 익스클루시브 OR, 뭐 NAND NOR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외우는 게 빨라요.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우는 게 빠릅니다. 이제 몇 번 봤으니까 OR은 외우겠습니다. TTTF로. TTTF죠, 그죠? 네. P and Q도 위에서 봤어요. 뭐로? TFFF. TFFF 이렇게 됩니다. 둘 다 true일 때만 true니까 나머지 경우는 다 F, false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P and Q에다가 not을 붙이니까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그래서 FTTT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을 봤을 때 PORQ랑 not P and Q 이 두 개를 AND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파란색은 이거고요. 네. 분홍색은 이거잖아요. 얘들 둘을 이제 가운데 있는 건 무시하고 얘들 둘을 AND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AND로 연결한다는 건 뭐예요?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줄 TF니까 F고요. 두 번째 줄 TT니까 T입니다. 그죠? 세 번째 줄 TT니까 T고요. 네 번째 줄 FT니까 F입니다. 그래서 FTTF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구해서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서로 다르면 true고 서로 같으면 F 해라 라는 그 정의에 잘 부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P exclusive OR라는 거를 이렇게 기호 하나로 적을 수도 있지만 풀어서 쓰면 이거랑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정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연산 기호로 풀어 쓰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쓰는 걸 보통 좋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좀 너무 급하게 달리고 있나요? 막 그렇게 엄청 급한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여기시면 안 되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연달아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쉰다는 거지. 예, 생각해보니까 좀 양이 됐네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좀 하고 바로 다음 것도 거의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분량이 좀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잠시 후에 다른 동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뭐 여러분 기지개도 켜시고요. 네, 유튜브 뭐 자동 연속 재생 켜놓으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러면 좀 쉬시면서 다음 거 보도록 하세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